이런 거 한번 재밌을 것 같지 않을까? MBTI 재미로 보는 테스트 모음 MBTI 뭐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심리 상태와 뭐 어쩌고저쩌고 다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 때는 왜 저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약간 로봇 마냥 막 뭐라 해야 되지? 쌍방향으로 들리거나 아니면은 그래 그거 한번 해볼까? 그 테스트 사이트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있지 않을까? 약간 모아놓은 일단 세모테? 뭔 사이트야 이건? 재미있는 테스트 사이트? 봉봉. 그래 이런 거 많았죠 옛날에. MBTI요? MBTI 해볼까?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 그럼. MBTI 이거 구글에서도 해주지 않냐? 이거 이게 그거였던가? 성격 유형 나오는 거. 이거다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 좀 교양 있는 브금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있는 브금이라 하면은 역시 이런 브금이지. 교양 있는 브금. 아니 내 브금 목록에 교양 있는 브금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소니 노래나 틀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저는 제 소개하는 거 딱히 어려워하진 않아요.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회신하려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이게 근거가 친구가 저한테 한 말 중에 하나가 넌 진짜 카카오톡 존나 안 보고 존나 답장도 안 하는구나 이 쓰레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나는 굳이 보고 막 굳이 답장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 그냥.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운전 면허 시험 볼 때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저 완전 사이코패스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인터넷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인간들 보면은 내가 그래도 걔네들보단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니 맨날 선동당하는 인간들 보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능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딱히 그렇진 않지만 또 그렇지 않다? 논쟁에는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지? 아무래도 팩트는 일단 짚고 가야 되니까.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그게 무슨 개념이지? 나 여기 있어 뭐 그런 건가? 아니 근데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제 방은 뭐 20대 남성 중에서는 10% 안에 들 정도로 깨끗하다고 합니다. 자신합니다 진짜로. 살면서 정리 안 하는 걸로 지적받은 적은 없어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야
스트리머 하고 있잖아 지금.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아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달라요. 중립.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진 않은데 그냥 이거는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전 계획 잘 안 세워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리얼.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 아니 근데 저는 영향을 주는 거는 좀 많이 생각은 하거든요. 이건 동의하지 않아.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 과제할 때, 옛날에 과제할 때 일주일 단위로 계획서에서 했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미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종종 다른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지 않을까 근데?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와 이건 10인정.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계획은 필요 없지만 이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거는 계획이 중요하겠지?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전혀. 자연 속에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김진영의 케이스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은 김진영이 밀당을 좀 잘하긴 하는데 근데 뭐 딱히 그러진 않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단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이야 이 세상은 착해선 살아갈 수가 없단다. 악랄하더라도 나는 내 자식이 쓰레기 새끼라도 똑똑하게 커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아보면 착한 건 도움이 안 되더라. 근데 쓰레기인데 똑똑하게 살면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 아마 성격도 안 좋은데 똑똑하기까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거침없이 짓밟으면서 사회의 높은 곳에 올라가겠지? 그것만으로도 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그래요 저.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살짝?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리얼.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살짝 감정이 약간 겉으로 좀 나진 않아요. 이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뭔 개소린가 하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 활동을 수방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걸 즐깁니다. 전혀.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종종이 아니에요. 거의 진짜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정도는 이러고 있을걸?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이건 중간으로 할게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것도 중립으로 할게요.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참 그래요.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진짜 미친듯이 끌리거든요. 미친듯이 끌리는데 머리가 자꾸 하지 말래. 그래서 의외로 이성적인 판단을 좀 내릴 때가 많아요. 제가 선택을 보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전혀.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근데 어디서 읽어봤던 것 같은데? 뭐였지? 그 남성이랑 여성이랑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타입이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하면은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은 남성은 그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는 게 어때? 지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세워볼까?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진짜? 힘들겠다 하면서 그 뭐였지?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경향이 많다고 했거든요. 남성은 이야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편이고, 여성은 이야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발휘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아마 성별에 따른 차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진화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했었던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케바케 아니냐? 근데 애초에 이런 건 약간 케바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는 친구한테 그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괜찮아. 하지만 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생각보다 잘 지낼 거야 라고 말할 순 없잖아. 그지? 슬퍼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 어제 우리 개가 죽었어. 아 그래? 그럼 개를 잊기 위해서 새로운 개를 입양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하는 쓰레기가 세상에 존재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난 안 그러거든요. 이건 결국 케바케잖아.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협동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협동작업은 올바르게 행동한다 보다는 솔직히 협력적인 게 나아요. 이게 내가 조장을 좀 맡아본 기억이 몇 번 있어서 아는데, 난 그냥 얘들이 도덕지고 나발이고 좀 내 말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사실이 뒷받침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견해는 존중받아야죠. 물론 너무 개소리인 건 빼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물건은 진짜 쓰고 딱 제자리에 놓는 타입이거든요. 거의 강박증 수준으로.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그렇게 느끼진 않아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하고 있겠죠?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몽상가라고는 생각해요. 뭐 딱히 그렇게 많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로 옮긴 건 많지 않은 편이니.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침착하기보다 저는 약간 좀 흥분됨을 느껴요. 그러니까 긴장보다는 항상 발표나 이런 거 할 때 생각하는 건데, 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흥분돼요.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에너지가 넘쳐. 연설이든 아니면은 발표든 이런 거 할 때. 진짜 막 파이팅이 넘치고 막 흥분돼.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흥분되고 파이팅 넘치니까 침착하다라고도 볼 수 있나?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건 맞아요. 경험한 게 많아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경험상 하면서 경험을 좀 꺼내는 편이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좀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데 그냥 내가 무시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경 안 쓰게 하기 위해서 미친 짓 하고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단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저 좀 그렇긴 해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해합니다. 중립.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권력이 있으면은 호의도 따라와요. 난 이거 동의할 수 없어. 책, 예술 또는 영화,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에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일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고 막 행동하고 그런 게 있어서. 당신의 성격 유형, 논리적인 사색가. 과거에서 배우되 현재에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사색가양은 전체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꽤 흔치 않은 성격 유형으로 매우 반기는 일입니다. 왜냐면 사색가양 사람보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들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독창성과 창의력,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과 왕성한 지적 호기심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철학가나 사색가, 몽상에 빠진 천재 교수로도 많이 알려진 이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과학자가 됐어야 됐나? 천재적인 이론이나 난해한 논리로 유명한 이들은 다른 성격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논리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나 사물의 어떠한 일련의 연속성에 관심이 많으며 사람들의 언행에 불일치되는 부분을 집어내 트집 잡는 걸 즐기는데 취미 수준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의 얘기를 고지곳대로 듣지 말고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솔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생각이나 이론에 대해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실질적인 대화의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이론을 펴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거는 꽤 정확하게 짚었네요. 제가 말할 때 구라를 치는 건 아닌데 약간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해 정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조금 전곡을 찔렸네요.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색가형 사람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를 낱낱이 파헤쳐 독창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더 열성적이고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단, 이들에게서 업무 진행 상황에 따른 보고서 따위를 제출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업무나 유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들의 천재성과 잠재력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이들은 통찰력 있고 편향되지 않은 해결책을 찾는데 그들이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몽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이들은 한시도 쉼없이 생각에 몰두합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눈을 뜰 때조차도 쉴 새 없이 쏟아진 아이디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벌어진 논쟁과 생각으로 수심에 가득 차 보이거나 혼자 동떨어져 있거나 그러기도 하지만 이들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 혹은 친밀한 관계 이들과 있으면 편안하고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뭐지? 어디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 뭐지? 이들과 대조적으로 낯선 이들과 있을 때는 극도로 수줍어하며 만약 이들이 논리적으로 내린 결론이나 이론이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가벼운 농담에도 호전적인 태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 대화의 일관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가장 최근 정립한 이론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일련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모두 설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맨날 내가 편집한 거 있잖아요. 맨날 말하는 거 볼 때마다 그니까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닉 더 헤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은 소닉을 만든 데는 소닉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나카 유지로부터 만들어졌네. 근데 또 이 나카 유지가 세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세가가 소닉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닌텐도랑 경쟁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때 근데 이 슈퍼 닌텐도가 너무 잘 나가서 세가 제네시스 팔아먹으려고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근데 이때 마리오가 엄청나게 잘 팔렸는데 근데 마리오 하면 비디오 게임의 역사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할 때 알고리즘처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위키식 말하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 말 하려다가 저거에 하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려다가 진짜 완전히 그 주제가 그러니까 여러 쪽으로 쭉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스트리머 하기엔 참 좋은 조건인데 다른 사람한테 뭐 하나 설명하려 들 때마다 약간 좀 또 씨발 또 이거에 대해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스트리머랑 다른 사람에 대한 설명 이야기 꺼내고 있잖아.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 또 좋아. 이거에는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 오케이. 자, 이는 가장 최근 정립한 이론이 어쩌고저쩌고. 이들은 뭐 또한 상대방이 그들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쉽게 풀어 설명하려거나 하지 않은 채 대화를 다른 주제로 옮기기도 합니다. 나네? 딱 나네.
주관적인 감정이나 관점이나 감정에 치우쳐 사고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아마도 이들의 사고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시계 작동법을 창의적으로 사고하되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도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가장 합당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색가형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감정망치가 이들의 사고방식에 회방 놓는 것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이들의 감정 섞인 불평이나 불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들에게서 어떠한 정서적인 위로나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사색가형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는 감성적인 성향의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거지. 누가 죽었다고 하면은 아 누가 죽었대? 그럼 그 사람의 주변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도 그 사람들의 주변인들은 그 사람이 벌고 간 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내가 근데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러한 이들의 성향은 나아가 저녁 모임 계획이나 결혼 준비와 같은 사회적 만남이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나치리 많지 독창성과 효율적인 결과를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한 가지 장애물은 계속해서 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색가형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친 건 아닌지 이로 인해 자신이 정체되거나 그들의 지식이 아주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무형의 세계에서 길을 잃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을 끊임없이 재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하는 것이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이들이 가진 지적 능력에서 말미암은 이들의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큰 가치를 가져옵니다. 사색가에 속하는 유명인 빌시,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스탠리 크라우치, 크리스틴 스터왈드, 아이작 뉴턴, 렌 데카르트, 엘렌 페이지랑 파스칼도 있네. 매트릭스의 네오는 뭐야? 알리아스의 마셜 왜 부금이 이딴 게 나오고 있어? 왜 이거야 또? 어벤져스의 헐크랑 왕좌의 게임의 타르게리엔이랑 이건 뭐야? 빅뱅 그거네요. 그 미국 시트콤 24의 오브라이언, 프리즌 브레이크의 마음, 잭 라이언의 잭 라이언. 얜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희귀한 미친놈이라는 거네요. 결론이 영 찝찝한데? 뭐 그래도 이거에 좀 의미 있지 않을까? 희귀한 미친놈이긴 한데 이것도 나름 좋지 않을까? 흔치 않다. 뭐 좋은 거라고 합시다. 좋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